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2차 수행평가 관련해서 수행평가에 나오는 문항들과 유사한 문항들로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수행평가에는 메인 매출 전표 유형 중에서 14번 건별이라든가 그리고 54번 불공, 14건별, 54 불공, 그 다음에 55번 수입, 그리고 20번 명건, 60번 명건, 요 정도 이렇게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는 실기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요 5가지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론 내용도 좀 보충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가정학습 때문에 그동안 중간중간에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론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론 보충도 같이 하시면서 꼭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 1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 이렇게 세 문제 푸는데 뭐 세 문제 푼다고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이론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면서 하는 거니까 먼저 혹시 세 문제 먼저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이론 공부 먼저 해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학습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한 학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선생님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일 개인 소비자 김인천 씨에게 제품을 27만 5천 원, 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현금으로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을 작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수업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하면은 다시 보기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다시 돌려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27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은 공급 가액이다, 공급 대가다, 공급 대가란 얘기입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공급 가액이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공급 대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공급 가액을 입력해야죠. 그러면은 공급 대가를 통해서 공급 가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공급 대가에서 우리가 공급 가액을 구하려면은 나누기 1.1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반대로 공급 가액에서 공급 대가를 구하려면은 곱하기 1.1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내용 과거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1차 수행평가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 그대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안 되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공급 대가니까 이 공급 대가를 통해서 공급 가액을 구한다면은 나누기 1.1에서 25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0%인 2만 5천 원이 부가가치세니까 이거 두 개 합한 금액 27만 5천 원이 공급 대가다. 우리 문제에서 제시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문제 푸시고요. 자, 어찌됐든 개인 소비자 김인천 씨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자, 팔았으니까 당연히 적격 증빙, 우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증빙을 발급해야겠죠. 우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증빙은 자,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 뭘 작성했습니까? 지금 간이 영수증을 작성해서 지급했답니다. 간이 영수증. 자, 간이 영수증이라는 거는 적격 증빙입니까? 적격 증빙이 아닙니까? 얘는 적격 증빙이 아니죠.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는 했지만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럴 때 선택하는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14번 건별이라고 했었습니다. 14번 건별. 자, 우리 그러면은 건별에 대한
건별에 대한 내용 조금 더 학습하고 다시 문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번 건별이라는 전표 유형을 조금 알기 위해서는 쌤이 예전에 여러분들께 드린 간주 공급이라는 학습지를 보셔야 됩니다. 간주 공급에 대한 학습지에서 우리 14번 건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충하고 다시 문제 푸는 곳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이 간주 공급이 뭐냐면은 간주라는 말은 원래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라고 여긴다고 했죠. 여기는 거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주 공급이란 원래 공급이 아니야. 간주 공급은 원래 공급이니까 우리 매출이죠. 즉 간주 공급은 원래 매출, 판매한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만 그냥 뭐로 보겠다? 공급, 판매한 걸로 여겨서 과세하겠다는 어떤 국가의 조세 정책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간주 공급이라는 걸 왜 하느냐? 건별하다가 자 밑으로 볼게요.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했죠, 원래? 근데 잠깐만 우리가 과세하기 위해서 공급이라고 여긴다고 했어요. 어찌됐든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증빙 서류에는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간주 공급이 발생하면은 이러한 증빙 서류를 발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실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쓸게요. 자, 간주 공급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서류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 그 밑에 잠깐만 보시면은 자, 그런데 만약 실제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실제 공급이란 얘기는 실제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야. 팔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죠? 실제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니까 당연히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실제 공급이지만 얘도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라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간주 공급이란 동일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간주 공급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 발급할 수 없는 게 맞지만 실제 거래는 거래가 맞기 때문에 증빙서류 발급해야 하지만 만약에 증빙서류 발급하지 않았다면은 결론적으로 간주 공급이란 동일한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원래 프린트 넘어갈게요. 자,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비자 김인천 씨에게 제품을 판매했어요. 매출했어요.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맞아요. 실제 매출이 맞으니까 당연히 증빙서류 발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하는데 간이 영수증을 작성했다는 얘기는 증빙서류 발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서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간주 공급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전표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표 유형을 선택한다라고 했었냐면은 자, 우리 원래 수업 시간에 프린트 썼을 거예요. 여기다가 14 건별로 선택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 간주 공급을 비롯해서 결론적으로 증빙이 없는 거래의 전표는 14번 건별로 선택해서 입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판매의 경우에 판매했는데 증빙이 없을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1번 문제 자, 푸시기 전에 정리하면은 자, 간주 공급 이거 증빙 있다 없다? 증빙 없다. 자, 실제 공급 증빙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증빙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증빙 발급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간이 영수증 발급했다. 그러면은 간주 공급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두 가지 케이스 전부 다 묶어서 뭐로 선택한다고요? 유형 14번 건별로 선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4번 건별로 일단 선택을 하시면 된다. 1번 문제는 됐고요. 자, 여기 쓸게요. 유형은 14번 건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밑에 불공제 사유라고 있는데 이거는 유형이 54번 불공일 때만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불공인 거래에만 이 칸이 있으면 되는데 왜 건별에도 불공제 사유가 있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불공 거래에만 불공제 사유 쓰라고 했으면은 그 선생님이 힌트를 주는 거잖아. 이 유형은 54번 불공이야 라고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모든 문제에다가 불공제 사유 쓰는 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54 불공일 때만 선택을 하고 불공이 아닐 때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4번 건별이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는 선택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머지 것들만 전표 입력을 통해서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1번 문제 전표에다가 한번 입력해보고 실제 입력은 지금 온라인 기간이니까 실제 입력은 다음 주에 학교 와서 입력해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수행평가 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입력해볼 건데 4000번 주 연습이라는 회사에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연습이라는 회사의 기초 데이터는 다음 주에 학교 나오면은 그때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지금 11월 1일이죠. 11월 1일 하신 다음에 유형은 14번 건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품명은 개인 소비자 김인천 씨에게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품명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기 프로그램에다가는 공급 가액을 입력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가 제시가 됐다? 공급 대가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거를 공급 가액으로 만들어서 얼마로 나누기 1.1에서 25만 원을 만들어서 여기에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건별이라는 유형은 공급 가액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공급 대가로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나누기 1.1을 해준다고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원래는 공급 가액을 입력해야 되지만 애초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내가 편하다고 했어요? 공급 대가. 지금 문항에서 제시가 된 공급 대가를 그대로 입력해야지 공급 가액으로 알아서 변환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니까 선생님 여기다 27만 5천원 쓸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25만원으로 알아서 바뀌게 되는 거죠. 가액으로.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거래처는 김인천씨. 김인천씨고요. 세금계산서 없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매출했으니까 1번으로 하니까 자, 밑에 하단에 입금 전표로 선택이 됐다는 얘기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여기 써있는 계정 과목 두 개는 대변에 제품 매출 25만원, 부가세 예수금 25,000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일단 선생님 여기다가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써버리면은 다음 주에 학교 왔을 때 또 문제 풀 때 약간 좀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지금은 이론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실기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론적으로만 그냥 본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여기다 쓰지 마시고 대신에 선생님이 이제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놓은 퀴즈 꼭 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장 찍어줄 수 있어요. 자, 퀴즈 푸시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는 일단 안 쓰는 걸로 할게요. 자, 어쨌든 차변에 현금 27만 5천원, 대변에 제품 매출 25만원, 부가세 예수금 2만 5천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면은 자, 이제 우리 건별 뒤에 가면 건별 문제 또 있는데 일단 11월 1일 관련된 건별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11월 4일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영업부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미래자동차로부터 승용차 5인승이고요. 1998cc를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BC카드로 결제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보니까 승용차가 나왔네요. 자, 우리 승용차 보는 순간 학교에서 많이 학습했었죠? 이거 과연 공제가 되는 승용차일지 공제가 안 되는 승용차일지 이런 것부터 고민하라고 했었었죠? 그런데 우리 불공 할 때도 가정학습 쓰고 좀 백신 맞고 하는 친구들 많았기 때문에 불공에 대한 이론도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고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매입세 불공제 단원에서 승용차 관련해가지고 이론을 학습했었는데 일단 매입세 공제와 불공제 간단하게 보고 불공제 승용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국가는 매입세액이라는 것을 국가가 걷어야 될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적격한 증빙,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을 때만 매입세에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국가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한 소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했고, 이렇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거래는 전표 유형을 54번 불공으로 선택해서 입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선택되는 거래가 대표적으로 뭐 접대비라든가 아니면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승용차 중에서 어떤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지출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 뭐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도 있었고 한데, 일단 이번 문제는 비영업용 승용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왜냐면은 방금 전에 문제 봤을 때, 자, 이 승용차가, 이번 문제에서 나온 승용차가 만약에 영업용이면 이거는 공제가 되는 거고, 비영업용이면은 불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표 유형이 바뀌겠죠. 그래서 영업용 승용차인지 비영업용 승용차인지부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법에서 의미하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이라는 것은 부서의 구분이 아니라고 했죠. 영업부에서 쓴다고 영업용, 영업부가 아닌 곳에서 쓴다고 비영업용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 자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영업용 승용차는 이 승용차가 있어야만 회사의 영업활동이 유지가 되는 곳. 비영업용 승용차는 승용차가 굳이 없어도 회사의 영업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승용차가 있어야만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었냐고 했냐면은 뭐 택시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렌터카 회사 또는 운전면허 학원 같은 곳 있죠. 이런 곳은 자동차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를 우리는 영업용 승용차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굳이 승용차가 없어도 영업활동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뭐 가구회사다. 가구회사에 승용차가 있어야 될까요? 물론 영업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가 있어야겠지만 굳이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 회사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승용차가 있는 거지. 가구회사에서 뭐만 있으면 돼? 가구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가구회사,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라고 해서 이거는 영업용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선생님 가구회사에서 트럭이 있어야지 가구도 배송하고 할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트럭이라는 것은 승용차예요, 승용차가 아니에요? 얘는 승용차가 아니죠. 자, 우리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승용차는 자, 8인승 이하 8명까지만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되는 거예요. 배기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엔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8인승 이하 1000cc 초과 되는 차는 대표적으로 여기 프린트에 보이는, 확실히 보이는 이런 차들 많이 봤죠?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차. 그냥 길거리에 많이 다니는 차. 트럭, 버스, 봉고차 이런 거 말고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걸 보통 승용차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가구회사에서의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트럭은 승용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트럭과 관련된 그런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이따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승용차들 중에서 이런 차들도 봤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런 차.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차 뭐라고 하냐면은 경차라고 하죠. 경차라고 하는데 이런 경차는 8인승 이하는 맞아. 8인승 이하는 맞는데 배기량이 1000cc가 안 돼요. 1000cc가 안 돼. 보통 998, 997 막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경차도
영업용, 비영업용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 세법에서 의미하는 영업용이 아니라 우리 승용차의 구분 기준은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되는 거기 때문에 경차는 1000cc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 이지만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지금은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차라고 할게요. 참고로 왼쪽에 있는 차가 뭐냐면 그랜저예요. 그냥 그랜저라고 할게요. 자, 이 그랜저를 택시회사에서 택시 운행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영업용이야, 비영업용이야? 영업용이란 얘기야. 그런데 이 그랜저를 가구회사에서 종업원들 출장 다닐 때 타라고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건 영업용이야, 비영업용이야? 비영업용이란 얘기야. 비영업용.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영업용 자동차는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지출이 발생했다. 만약에 뭐 구입했다. 자동차 구입했어요. 아니면은 수리했어요. 아니면 빌렸어. 임차했어요. 이런 지출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하지만 비영업용일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지출을 공제, 불공제 해준다. 따라서 불공제 해주기 때문에 전표 유형 뭐로 선택해야 된다? 54번 불공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보는 순간 승용차가 나오면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이면은 공제, 비영업용이면은 불공제, 이렇게 전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다시 원래 학습지로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시면은 영업부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승용차를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가 택시회사인지 가구회사인지 문제에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위에 보시면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 즉 자동차가 없어도 영업활동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뭐만 있으면 돼? 컴퓨터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승용차는 아무리 영업부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업용, 비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차란 얘기예요. 다만 이게 배기량이 1000cc가 안 된다면은 말이 좀 달라진다고 했었죠. 아까 전에 경차일 경우에. 그런데 배기량이 몇 cc? 1998cc니까 확실하게 이 승용차는 무슨 승용차다? 비영업용 승용차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전표 유형은 몇 번이다? 54번 불공으로 돼야 된다. 라는 거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2,2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카드 결제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내려서 쓸게요. 자, 우리 유형은 몇 번이라고요? 54번 불공이 되겠다. 그리고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보는데, 자, 마찬가지로 1번 문제 마찬가지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나왔죠? 자, 이게 뭐라고요? 우리 공급 대가라고 했죠? 근데 전표에 뭐 입력해야 된다? 공급 가액 입력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매일매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11월 4일이고요. 유형은 54번 불공인데 불공 선택하자마자 불공제 사유 선택하는 거. 아까 쌤이 1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불공제 사유가 있다면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자, 지금은 불공제 사유가 3번이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자, 3번 선택하고요. 자, 분명은 뭐 영업부 승용차라고 쓰고 공급 가액은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우리 2,200만원이 아니죠? 이건 공급 대가고 공급 가액은 여기에서 1.1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얼마? 2,000만원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 있는데 제발 이번 학습을 통해서 꼭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은 합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합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우리 거래처는 미래자동차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1번 걸어주고 분계는 신용카드니까 4번으로 하면 되고요. 자, 우리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라 자동차 구입한 거니까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고요. 카드 회사의 거래처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카드 회사가 돼야 되니까 BC카드로 바꿔주는 것까지 입력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 자, 지금 불공 때문에 이론도 조금 길어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이론 또 알고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 그동안 못 나온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길게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6번 문제 풀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11월 15일이네요. 자, 직원 업무 수행을 위한 또 승용차예요. 5인승인데 이번에는 997cc네요. 자, 이 내용 잠깐 우리 언급하고 문제 풀어야겠네요. 일단 우리 불공제 프린트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뒤에 가서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자, 정원이 8인승 이하지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무슨 차? 경차. 어떤 차? 이렇게 생긴 차. 경차인데 경차는 제외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승용차는 보는 순간 이거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영업용이면은 공제, 비영업용이면은 불공제 이렇게 가는 건데 경차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왜? 얘는 일단 얘는 무조건 공제예요. 무조건 공제고요. 자, 자동차들 중에서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트럭 그리고 버스 그리고 봉고차 다른 말로 뭐냐면은 승합차예요. 승용차 아니라 승합차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차까지 더해서 지금 언급한 4가지 차 있죠? 트럭, 버스, 봉고, 경차. 이 4가지 차는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없이 무조건 공제입니다. 무조건 공제.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럭, 버스, 봉고차 등의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인데 여기에 뭐까지 끼라고요? 경차까지 끼라고요. 경차는 승용차가 맞지만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없이 무조건 공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전표 유형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냐? 자, 공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증빙에 따라서 전표 선택하면 되는 거야. 증빙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 있죠? 그럼 세금 계산서면은 50일 과세, 신용카드 매출 전표면은 57 카과, 현금 영수증이면은 60일 현과. 이거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죠? 우리 과거에 한 거니까 이거.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6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직원 업무 수행을 위한 승용차지만 997cc 경차니까 얘는 업무용, 비용용 구분 없이 무조건 공제다. 공제니까 뭐가 중요하다? 증빙이 중요하다. 자, 볼게요. 그래서 SK 렌터카로부터 임차, 이번엔 빌렸네요. 빌리고 월 사용료 50만원 부가세 별도 공급 가액이네요. 롯데카드로 결제했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습니다. 자, 우리 카드 결제와 세금 계산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엔드네 엔드 이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카드 결제한 거를 내가 선택한다고 하면 얘는 57 카바가 되겠죠.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로 선택을 하면 얘는 51 과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 계산서 중에서 항상 더 우선인 건 뭐라고 했어요? 우선인 거는 세금 계산서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전표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51번 과세가 되는 거예요. 51번 과세. 불공제 아니니까 이건 무시도 되는 거고. 아시겠죠? 한번 입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월 15일 유형은 51 과세. 품명은 뭐 경차, 임차 이렇게 하고요. 공급가액은 50만 원이었고요. 자, 거래처는 우리 SK렌터카였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4번 카드.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카드 회사의 거래처 롯데카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 뭐 한 거예요? 자동차 빌린 거니까 임차료로 가야겠죠? 영업부니까 819번 임차료로. 자, 이렇게 분계는 나중에 학교에 와서 전표에 입력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행평가 연습 프린트 중에서 1번, 2번, 6번 풀었는데 선생님이 이론까지 부연 설명하면서 푸느라 조금 길어졌는데 뭐 이미 이론을 알고 있던 친구는 조금 빨린 속도로 돌려 들으시면 되고요. 수업 좀 우리 백신이라든가 많이 빠진 친구는 천천히 다시 학습하면서 이론 꼭 기억해서 수행평가 볼 때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잘 푸시고요.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